우리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쳐드릴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무대에서 본 객석이 잘 안 보입니다. 우선 먼저 내빈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 자유민주 시민연대가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우리 우파 영화의 여러 콘텐츠들이 선순환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예비역 육군 우리 윤항중 장군님하고 시우미 작가님이시죠? 네 분이세요. 두 분 먼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앞자리 있는 부인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리 미국에서 미 공화당 아시아 태평양 한국 전국 의장님이세요. 피터신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예, 신현웅 총재님 오셨습니다. 저희 그 VIP 시사회와 영화 제작 발표회를 적극 지원해주고 계시는 우리 고려대학교의 4.18 우남 포럼의 전용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우리 전한길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 시대의 영웅이시죠? 박수 더 크게 쳐주셔도 됩니다. 우리 김현태 단장님 707 특수사령부에서 일하셨는데 이 시대에 정말 가장 모범적인 군인 정신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진짜 군인이시죠? 네, 진짜 군인이네. 그 다음에 제가 혈혈팬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권순도 감독님의 권주혁 박사님, 영국에서 대영제국 훈장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권주혁 박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권순도 감독님의 부친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유민주 시민연대를 처음 저희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지금도 고문단 운영하시면서 고문으로 계시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고 보험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내셨죠. 지금은 이제 대학의 석좌교수로 계시는데 최광 장관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귀한 걸음을 제가 좀 순서가 좀 바뀌고 의전상 결례를 하더라도 양해 말씀 미리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투병 중이신데도 여러분 권순도 감독이 제작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 역할을 해주신 임동진 배우시면서 지금 목사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분 같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지금 미래희망재단의 구천서 이사장님 오셨는데 저 맨 뒤에 계시네요.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의를 위한 교수들의 모임 아시죠? 자교묘 이병준 이번에 고문으로 승격하셨나요? 대표셨다가 이병준 교수님 오셨습니다. 김병준 교수님, 죄송해요. 제가 이제 앞쪽에서 다 소개 못 해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님 오셨죠? 예, 러시아 대사하셨고요. 저희 자시원의 고문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영애 의원님도 옆에 계시죠? 같이 일어나시죠?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회의원이셨고요. 대단한 애국자시고 저서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가원로회 장충근 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앞자리에 계시는데. 네. 그 다음에 여기 장군님들이 여러 분이 오셨는데요. 일일이 소개 못 드리니 한꺼번에 일어나시죠. 예. 여기 장군님도 군복 제복 입고 오셨는데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부족하지만은 먼저 이렇게 마이크 든 것은
뒤에 일정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애국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고 또 우리 애국 우파들에 대해서 투표를 잘하고 그것도 애국일 것이고 또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런 영화 같은 문화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것도 엄청난 애국입니다. 문화는 곧 정신이자 생활입니다. 먼저 한성 감옥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두 분의 공통점은 바로 멸공, 공산당과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는 그런 이념을 가지셨고 두 분 다 또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애국하려고 하다가 감옥을 가게 되죠.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 되기 바라고 배우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김원태 장관님 같이 이동하셔야 되니까 올라오시죠. 예, 이 시대의 진정한 군인 정신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전한규 선생님과 같이 활동하시는 모습 많은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꽃다발 드리세요. 우리 배우들 대표에서 꽃다발 김현태 단장님께도 드리세요. 고맙습니다. 김현태 단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작 발표 및 시사에 우선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우리 문화예술계가 역사도 바로잡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늘 여기 보니까 목숨보다 믿음을 제작하는 권순도 감독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백선엽 장군을 영화 감독을 제작을 했대요. 관람객이 얼마나 됐냐? 5,000명뿐이 안 되는데 5,000명. 예?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아주 쇼크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영화가 보니까 주로 순교자들, 이기풍 목사, 그 다음에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서 선량한 목사의 좋은 영화들만 만든 분이더라고요. 아주 젊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우파 세계에서 이런 문화운동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우파가 많이 있다고 보수 세력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젊은 그 문화예술 쪽에 아까 생태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무슨 광화문에서 외친다 하더라도 가장 큰 거는 효율적인 거는 문화운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웹툰을 만들고 심지어는 쇼폰 같은 작은 거 1분짜리를 만들어서 쉽게 국민들에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위 문화 생태계 영화를 비롯한 것을 만들어 중에 필요하게 돼서 저는 이제 고대 4.18 운암포럼은 주로 4.19 세대와 이승만 대통령하고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단체인데 막상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구석구석에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기성 우리 세대들 앞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옆에서 지금 조금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보수 세력들이 다시 지금 사실 위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완전히 숨이 차서 기독교까지 무너지는 게 이제는 더 기댈 데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위기를 의식을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젊은 세대들 하는데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기를 주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임동진 국민배우 모시겠습니다. 한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우리 권수도 감독님의 기적의 시작에서 이승만 대통령 역을 맡으셨죠?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의 대한민국은 거짓말이 가득한 대한민국 땅이 된 줄로 압니다. 이런 상황에 아까 말씀을 주신 우리 전한길 선생님 하면은 꿈에도 거짓말을 못하는 시라는 거,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인정하고 저희 집 식구들은 저분 꿈에도 거짓말 안 하는 분. 저는 목회를 마치고 연극 활동을 하는 중에 권순도 감독님과의 인연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잠깐의 역할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나이니만큼 대한민국의 역사의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며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가장 사랑을 받았던 대통령이냐. 얼마 전 한국연극제에서 여명의 노래라는 작품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데 이 연극계도 좌의식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이 선정이 돼서 개막작이 됐는데요. 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늙은 독립군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의 불평, 아들의 불만이 뭐였느냐. 아버지 독립하면서 우리에게 혜택 준 거 뭐 있어. 집을 얻었어요. 명예를 얻었어요. 돈을 얻었어요. 엄마 손이 다 찢어지고 트고 갈라지도록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애썼어요. 아버지가 혼자 나간 아들에게 독백을 합니다. 그래, 나는 20대 청춘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중국 땅에서부터 투쟁을 시작했다. 오로지 조국 독립을 위해서. 그러나 나는 그때 동지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자랑스럽다. 나라에 더 큰 보탬이 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너는 내게 지금 말하듯이 돈도 명예도 집도 얻지 못했다고 했지만 나라를 찾겠다는 그 신념만은 한 번도 잃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가족에게 집만 되는 못난 애비가 됐구나.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잊지 말아라. 조국이 있기에 너와 내가 있는 거다. 나간 아들에게 외칩니다. 그 대사를 저보고 읽어달라고 후배들이 와서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우리에게도 이런 후배들이 있구나. 이런 연출자가 있구나. 우리 권순도 감독은요. 지난번 백선엽 장군의 얘기를 어렵사리 만들어서 공연장을 다니면서 애쓰고 이걸 좀 상영을 해달라. 심지어 군대에서까지도 외면을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기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종교가 어떻든 간에 모두 기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전한길 선생님이 계획하는 그리고 우리 김현태 그 다음에 북치기도 참 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요. 예비역이 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대기종군하시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두 분 위하여 기도하시고 늘 가슴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기자들, 저는 나이가 80이 넘은 배우예요. 지금 배우예요. 후배들 나라 지켜주세요. 문화전쟁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덕진 목사님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그럼 제작 발표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작 발표의 시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제작 발표는 우리 권순도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권순도 감독님은 호주에서 영화를 전공하시고 그동안 우익 영화, 주로 목사님들 영화를 14편 이상, 지금 기적의 시작, 그저께 전환길 우리 뉴스에 나가서 인터뷰하셨죠? 제주 4.3 사건, 탐나의 범, 또 우리 윤덕진 목사님 말씀해 주신 승리의 시작, 백선엽 장군 살아생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하시면서 다부동전선, 그 다음에 그 최전선까지 가서 인터뷰하셨던 감독님이십니다. 이 훌륭한 이 백선엽 장군의 승리의 시작, 저는 그 영화 보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열광하는데 한국 국민들은 외면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권순도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권주혁 박사님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굉장히 권 박사 TV 여러분 보실 거예요. 권 박사 지구촌 TV 꼭 제가 강추드립니다. 꼭 보세요. 정말 배울 점이 많고 우리가 가볼 수 없는 곳에서 많은 촬영을 하셔서 이 기록으로 남기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권 박사님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훌륭한 부친 밑에서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학규 선생님, 박사님 한번 전학규 뉴스에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순도 박사님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순도 감독입니다. 제가 무대 체질이 아닌데,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자리가 아니고, 윤희선 감독님을 위해서 펼쳐진 자리인데, 이분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너도 제작 발표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작품은 조사를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아직 제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저에 대한 얘기 또 과거에 만든 작품을 통해서 꼭 알아야 하는 우리나라 역사들 이런 거를 좀 엮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딱히 내세울 건 없는데 저는 한국전쟁 1.5세대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감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버지 통해서 백선엽 장군님을 비롯해서 6.25 참전 용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뵀어요. 한국전쟁 1.5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직접 6.25 전쟁을 겪지는 못했지만 참전 용사분들을 많이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제가 해외 3개국에서 직접 폭동과 전쟁을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백선엽 장군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분이 이제 거동이 괜찮으실 때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분을 모시고 전투 현장을 다 여기저기 다닌 감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3개국에서 폭동, 내전 이런 거를 직접 이제 겪었습니다. 제가 솔로몬 제도라고 호주 옆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 아버지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아까 보시면 학교 11개를 다녔다 그러는데 학교 11개 다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문제한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정말 그 폭동의 두려움, 피비린내 이런 거를 겪어봤어요. 솔로몬 제도에는 폭동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외국인 대상, 범죄, 살인, 방화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1999년도에도 크게 내전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저게 이제 직접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건 아니고 저 당시는 저랑 어머니 그리고 동생은 이제 호주로 피신을 해 있었고 아버지께서 혼자 그 회사 자산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남아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그 현지인들 차 뒤에 이렇게 숨어서 이걸 찍으신 거예요. 예. 이제 뭐 폭동, 내전 이런 것도 겪어봤지만 제가 군대 시절에 그 동티모르에 이제 파병을 다녀왔습니다. 맨 앞에 계신 분이 권순도 감독님이시네요. 네네. 제목이 보니까 멋있는데요. 네, 저 사진은 제 인생샷이 됐는데 저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앞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저 사진은 저희가 귀국할 때 사진입니다. 저희가 갈 때는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좀 이상한 전세기를 타고 갔어요. 갈 때는. 근데 올 때는 칼기 저게 딱 돼 있으니까 이 장병들이 거의 특전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야 저기 스튜디오 할 수 있겠다 그러고 기대하고 지금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이 저쪽을 다 보고 있으니까 나만 뒤돌아보면 이게 인생샷이 되겠네 이걸 찍었는데 정말 저희 인생샷 중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탔는데 여성 승무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다음요. 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동티모르 파병 가서 거기 파병 수당을 좀 많이 줬거든요. 그거를 받아가지고 좀 전쟁을 했던 지역을 또 여행도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잘 가기 힘든 시리아라던가 뭐 보스니아 또 뭐 쿠웨이트 이런 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이거를 정말 느꼈고요.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은 나라를 유지하려면 올바른 국가관과 그런 역사관이 확립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2007년부터 이제 영화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제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극영화 장편영화도 3편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작 예산 때문에 요즘 다큐멘터리를 좀 찍고 있는데 주기철, 이기풍, 손양원 목사님, 뭐 문중영 전도사님, 또 유관순 열사, 또 제가 그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여기 독도의 영웅들이라는 작품을 찍었는데 저게 뭐냐면 우리나라 6.25 전쟁 말기에 일본이 독도 침탈을 시도를 했어요. 그때 울릉도에 있는 청년들이 사제를 털어가지고 독도에 가서 주둔하면서 독도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감동적인 얘기를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애국 우파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은 좀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잖아요. 친일파라고.
저는 저한테는 친일파 프레임을 못 씌웁니다. 저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기 독도 지키는 영화라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보험을 든 그런 영화가 됐습니다. 그 후에 2022년부터 제가 뭐 애국 우파 영화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주 4.3, 이승만, 백선엽 장군 다음에요. 이 제주 4.3 작품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 이것은 이제 저는 군대에서 정신교육 시간에 제주 4.3은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이다, 폭동 사건이다 이렇게 분명히 배웠는데 그 대한역사문화원 김재동 원장님께서 이게 제주 4.3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작비가 많지가 않은데 이걸 꼭 좀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제주 4.3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국가폭력이라고. 군경이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 이걸로 바뀌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 20년 사이에.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니까 전부 다 인터뷰가 군경한테 당한 분들의 그런 사연을 엮어놓은 게 많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거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저도 뭐 제작 여건도 안 좋고 했지만 그때 이제 탐라해봄이라고 유튜브용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검색해보시면 아마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피해당하고 학살당한 분들의 유가족 그분들의 인터뷰가 있는 영상은 아마 이게 유일할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1인 유튜버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고 유튜브용으로 제작했는데 한개 극장에서 이걸 틀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뭐 많이는 못 벌었지만 이건 이제 제작비는 건진 케이스입니다. 이거를 한 개 헐리우드 극장에다가 이제 틀었는데 사람들이 하여튼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한 개 극장에서만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알아두실 게 요즘 사람들이 그 이제 많은 왜곡을 통해 가지고 제주 4.3이 한 1년 전에 제주 3.1 운동에 있었던 발포 사건으로 그러니까 평화 시위를 방해한 그것 때문에 생긴 폭동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무고한 양민들의 피해가 많았던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양민들을 인간 방패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양민들이 활동하는 지역도 겹치고 복장도 똑같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군경이 들어가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인지하고 좀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눈여겨볼 것은 제주 4.3 당시 공산주의자들의 공격 방식입니다. 그때 전형적으로 쓰였던 방식은 많은 수로 무리를 지어 얼굴에 숯검정을 칠하고 그래서 못 알아보게 하고 애국 우익 인사들의 집을 한 번에 하나씩 습격해서 격파해 나갔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늘날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면 우익들도 그렇게 똑같이 했으면 힘의 균형을 이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고 외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개입해서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1947년 제주 3.1 발포 사건 바로 전인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이 일어나 2달 동안 전국으로 퍼집니다. 이에 당황한 미 군정은 집회를 불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모인 것이 1947년 3월 1일 제주 3.1 집회였습니다. 단순히 평화 시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재조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임동진 목사님과 같이 이제 찍은 작품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저예산 영화인데 그때는 애국 영화, 우파 영화 이런 거는 전국에서 잘 안 틀어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주 4.3 영화는 한 개 극장에서 이제 해봐서 목표 자체가 저희가 뭐 전국 개봉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이 서울 2개 극장에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게 전국 개봉이 돼서 이것도 제작비는 건진 케이스입니다. 네, KBS에서도 24년도 광복절날 많은 반대를 뚫고 이게 이제 전국 방영이 되어졌었고 이승만 대통령님의 기록을 보면 사적인 대화나 또 심정에 대한 것이 사진 또는 영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국민 배우 임동진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재연 장면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제작비 제한으로 미술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지만 임동진 목사님께서 워낙 연기를 잘해주셔서
많은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 하면 여러분들께서 또 친일파 논란 이렇게 많이 이제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꼭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가 아닌 이유, 첫째 평화선을 그어서 독도 침탈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친일파라면 일제 여권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은 무국적자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예, 또 이 내각을 보시면, 초기 내각을 보시면 이 남한의 내각이랑 북한 내각을 비교하시면 북한 쪽에 그 일제에서 종사하던 사람들이 훨씬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 제일 크게 기여해 주신 부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치 미국이 남한에 와서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정착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소련과 연합해서 싸웠던 미국은 소련에게 그 당시에 우호적이었고 공산주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남한에서 공산당 행사가 있을 때 미 군정에서 참석해서 축사를 했을 정도라고 하니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겠죠. 미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에는 따라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일찍이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반공을 외치셨습니다. 그분의 통찰력이 정말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승만 대통령님을 연구하면서 느낀 점은 그분이 남들 다 은퇴할 나이에 갖은 어려움을 딛고 건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셨다면 아마 본인은 혼자서 미국에서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해가는, 죽어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고령의 나이임에도 갖은 수모를 다 겪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나라 자자 손손 대대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백선엽 당구님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걸 영화를 보시면 아, 이런 훌륭한 분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이분은 전쟁이 터졌을 때 10개월 동안 자기 가족이 어디인지 모르고 싸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이런 건 전 국민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분이시고, 또 이분의 특징은 한미 동맹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작년 6.25에 맞춰 개봉한 작품인데요. 국회의원 4분이 공동 주최해서 국회에서 상영을 하고 또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의 의원님이 지원을 하셔서 사실상 국회의원 5분의 응원과 지원을 받아서 크게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대하게 국회에서 시사회까지 했음에도 제 영화 인생 중 제일 큰 방해를 받았던 시사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시사회장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개 정당에서 와서 시사회장 바로 밖에서 항의하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왜 친일파 영화를 국회에서 상영하냐, 뭐 그런 내용으로 항의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유독 이승만 대통령님, 백선엽 장군님, 박정희 대통령님 등 이런 애국, 반공 인사들에게 유독 친일파 프레임이 씌워져 있습니다. 또 친일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본 결과 요건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 그 일제시대 때 제 생각에는 친일파가 아주 극소수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정확히 뭐냐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통계들이 있는데, 2차 대전 때 우리 국력을 보면은 그 태평양 전쟁 초기에 미국이 항공모함이 7척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10척. 이게 뭐 거기 보면 다이오라는 그 군함이 있는데 그거를 항공모함으로 치냐 마냐에 따라서 9척 또는 10척 이렇게 나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저기 사진을 보시면 저게 볼트랑 너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저걸 못 만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차이가 엄청 났어요. 그리고 병력도 밑에 보시면 제가 그냥 써있으니까 이 광복군 한 300명 되고
그 미국이랑 일본 병력은 저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싸울 때 상대가 크면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다윗에 비해서 얼마나 컸겠습니까? 키는 뭐 많이 커야 한 2배 정도 됐을 거고, 뭐 체중은 많이 나가야 한 4, 5배 정도 나갔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의 병력 차이를 보십시오. 이것은 골리앗과 마치 개미 한 마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이랑 붙으면 다윗이 이겨도 이렇게 개미 한 마리와 붙으면 골리앗이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이깁니다. 당시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참 국력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데 좌우지간 힘의 차이가 그 정도로 엄청나게 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실 때 군사력을 키워 일본에 대항해 싸워 이기자고 주장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기술과 병력, 저 숫자를 보십시오. 저게 제대로 된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는 일찌감치 외교력을 통한 독립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살았던 지식인들은 제가 보기엔 이거 뭐 독립 안 되겠다. 그게 뭐 일본을 좋아서 막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아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도 뭐 회사 가면은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주어진 사회에서 잘 뭐 생계 활동이나 어떤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지 일본을 좋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독립군의 활동입니다. 영화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마치 독립군이 일본군보다 약간 열세인 상황에서 용감하게 싸운 것으로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런데 1920년 봉오동 성산리 전투를 끝으로 해방이 될 때까지 약 24년간 한 번도 일본군과 전투를 못했습니다. 왜? 1920년 두 전투 직후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독립군을 토벌했고 그 다음 해에는 그나마 있던 독립군들이 자유시 참변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괴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뭐 간판 정도 붙이고 있는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선엽 장군님은 1920년 그것도 11월생이십니다. 백선엽 장군님이 일본군으로 만주에서 복무하기 전 그 훨씬 전에 독립군은 이미 만주에서 씨가 말라 없어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방 시 백 장군님의 계급은 중위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군대 다녀오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중위라는 계급이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급이 아닙니다. 초급 장교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반공 활동에 앞장섰던 분들을 친일파라고 이렇게 프레임 씌운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더구나 6.25 전쟁 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에 대해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굉장히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의 시작은 제가 여태 만든 작품 중 그래도 제일 완성도가 높다고 많은 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외국인 관객들도 의외로 많이 이 영화를 좋아하고 많이 관람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 달리 기적의 시작보다 오히려 알려지지 않았고 흥행 성적도 좋지 않아 안타까움이 많은 작품입니다. 현재는 극장에서 단체 관람을 통해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20명 이상 단체 관람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언제든 상영해주는 극장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나온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를 해드립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해주세요. 네. 건강하니. 네, 다음이요. 다음, 이번에 이제 만들 영화인데, 6.25 당시에 많은 이제 전라도랑 저 충청도 이쪽 교회에서 집단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루는 영화를 제가 이번 새 작품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그냥 넘겨주시죠. 네, 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별로 네, 오리지널해서. 네, 요런 교회고, 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요. 네, 저희가 영화랑 출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책자는 저자 사인까지 가능한 것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